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리의 재롱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프라모델 MG 건담 4호기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발매는 2003년 7월에 했습니다. 가격 옌가로 2,800엔, 생각보다 저렴하죠. 그리고 국내에서는 28,000원부터 한 35,000원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원래는 MSV 설정에만 존재했습니다. 설정화로만 존재하다가 소설이라든가 게임에 등장하게 되면서 매체의 모습을 드러냈죠. 덕분에 MSV 설정화보단 조금 더 리파인된, 좀 더 세련된 느낌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 그 뒤에도 G제너레이션 게임이나 이런 데 좀 등장을 하기도 했던 메카기도 합니다. 4호기 외에도 5호기가 쌍으로 같이 나오고요. 5호기는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5호기는 나중에 좀 더 나중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호기 점수는 10점 만점에 9점을 줄까 합니다. 왜냐? 일단 기본적으로 외형이 너무 잘 나왔어요. 2003년에 나온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분할이 잘 되어 있고, 약간 세밀한 것도 잘 해놨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전반적으로 이 포인트들이 정말 이쁘다 보니까 일단 외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악력, 손, 옛날 그 2000년대 초반 MG들의 고질병 같은 문제입니다. 직접 보도록 하죠. 바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건담 4호기의 외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파란색의 포인트가 아주 눈에 띄는 그런 메카입니다. 건담 4호기, 일단 우주세기의 1년 전쟁 당시에는 건담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그런 외전 스토리 중 하나죠. 굉장히 좀 인상 깊은 디자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프라모델도 생각보다 잘 나왔다라는 게 좀 의외입니다. 굉장히 발매 당시엔 좀 뜬금없었다라는 느낌이긴 한데 프라 자체는 나쁘지 않았죠. 자, 그럼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머리 자체는 정말로 퍼스트 건담 닮았고요. 이 볼에 있는 덕트 디자인 정도가 조금 다른 수준입니다. 파츠 분할도 되어 있고 좀 놀랍죠? 뒤통수나 이런 건 그냥 대놓고 그냥 퍼스트 건담이고, 몸통은 다소 투박한 듯 하지만 디테일이 꽤 좋습니다. 특히 분할되어 있는 파츠라든가 이 포인트적인 컬러들, 노란색이나 파란색이 생각보다 잘 어우러져 있고, 그리고 백팩도 파츠 분할도 정말 잘 되어 있는 데다가 버니어 내부 분할까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조립하는데 재밌는데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추가 프로펠런트 탱크까지 장착되어 있는 느낌이죠. 해서 좀 실루엣이 뒤로 좀 쭉 뻗은 느낌이기도 하고요. 어깨의 실루엣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위로 볼록하고 튀어나와 있는 형태로도 보이기도 하고, 옆에서 보면 또 이렇게 파츠 분할되어 있는 노란색 파츠들도 굉장히 많은 걸 느낄 수 있고, 뒷모습과 앞모습이 조금 다르죠. 그리고 어깨에 있는 데칼 TB는 이 서러브레드의 약자입니다. 이 건담 4호기와 5호기가 탑재되어 있는 기함이 서러브레드라는 전함이기 때문이죠. 그대로 팔뚝을 내려가면은 팔뚝 자체도 좀 볼륨감이 좀 있습니다. 디테일도 꽤 괜찮고요. 작은 부분도 분할되어 있고, 손은 그냥 가동식 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검지와 엄지만 따로 움직이는 형태의 그 옛날 손이죠. 스커트도 여기 V자라든가 스커트의 노란색이나 회색 파츠 분할도 잘 되어 있고, 뒤쪽도 파츠 분할 자체는 꽤 잘 되어 있습니다. 옆도 마찬가지고, 다리 쪽은 퍼스트 건담처럼 조금 허벅지나 이런 건 좀 투박하지만 기본적으로 아래쪽, 무릎 아래쪽의 파츠 분할은 역시 수준급입니다. 이 무릎 내부라든가 그리고 겉부분 노란색 포인트, 종아리 쪽에도 포인트, 그리고 의외로 이제 발목 부분은 스티커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란색 부품 위에다가 회색을 붙이는 방식. 그리고 마음에 들었던 게 무릎을 굽혀도 이 내부의 파츠 분할을 통해서 색깔 조합을 이루고 있다는 게 좀 놀라웠습니다. 발도 그냥 퍼스트 같은 느낌이기도 하지만 발바닥이 분할되어 있는 건 많지가 않거든요. 요런 부분은 센스 있었다 싶네요. 자, 이번엔 프레임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전신에 프레임이 들어있는 건 아니고 2000년대 초반이다 보니까 역시 어느 정도의 프레임만 재현되어 있는데, 일단은 몸통에는 별다른 프레임 없이 일단 가슴 쪽에만 이렇게 덕트를 떼어내는 정도로 끝나는데, 백팩 부분이 꽤나 디테일합니다. 일단 아까 봤던 버니어 분할이라든가 되어 있는 부분들 화려하고, 백팩 자체의 내부의 프레임도 화려합니다. 팔에는 별다른 프레임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몰드가 조금씩 들어가 있는 내부, 그리고 그 외장도 또 떼어낼 수 있는 수준이고, 그리고 어깨 내부에 이렇게 나사가 들어가서 이제 강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좀 마음에 안 든다 강도가, 관절 강도를 조절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골반은 아예
없고요. 그리고 허벅지 쪽 내려가면 조금 더 기계적인 느낌의 이런 디테일을 확인할 수가 있고, 다리 쪽, 무릎 아래쪽으로는 프레임이 없고 외장을 떼어내면 이런 식으로 몰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프레임 대신에 그래도 내부 상태라든가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테일은 들어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종아리 부분은 희한하게 바깥쪽은 파츠가 분할되어 있는데 내부는 분할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발목을 움직이면 이런 실린더 디테일도 보이고요. 실제 실린더가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럼 가동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가동 특성, 목 돌아가는데 지장 없을 정도로 잘 돌아가고, 드는 거나 숙이는 거, 애초에 볼관절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데는 걱정이 없습니다. 어깨는 폴리캡을 통해서 앞뒤 가동도 해주고 있고, 어깨장갑 자체가 위아래로 가동도 해줍니다. 어깨 관절에 나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꽤나 튼튼하게 내가 원하는 형태로 고정을 해줄 수 있는 팔, 그리고 팔꿈치, 단일 관절인 듯 하지만 팔뚝 자체가 회전하는 기믹이 있어서 완전히 굽힐 수도 있습니다. 해서 팔을 이렇게 쭉 뻗는다고 해도 어색함 없이 이렇게 팔꿈치를 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허리 부분은 볼관절 하나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회전은 백팩이 있어서 불편할 것 같지만 꽤 자유로운 편이죠. 하지만 이따가 무장을 장착하면 허리 관절은 이렇게 많이 회전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볼관절을 살짝 뽑아주면은 이렇게 꺾는 것도 가능한데, 이러면은 관절의 유지력이 조금, 고정성이 조금 떨어지죠. 고관절 역시 볼관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뭐 추기동 기믹 같은 건 없이 벌어지는 거 그냥 고만고만하고, 앞으로 드는 거 고만고만하고, 꽤 많이 들리긴 하죠. 그렇지만 뒤로 드는 거는 진짜 고만고만합니다. 무릎은 이중관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구부려주면은 이제 종아리의 디자인 때문에 더 굽혀지긴 힘든 구조로 되어 있고, 무릎이라든가 이런 데 좀 굽혀주면은 디테일 보는 재미도 있죠. 발목은 상당히 좋은 편인데 볼관절이 밑에 하나, 위에 하나, 두 개입니다. 해서 꽤 많이 꺾이기 때문에 바닥에서의 접지력은 꽤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무장들 살펴보도록 합시다. 메인 무장으로 활용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냥 언뜻 보기에는 일반적인 빔 라이플 같지만 무려 하이퍼 빔 라이플입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연출상으로는 크게 빔 라이플과 다르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쉴드, 파란색의 분할이 아주 눈에 띄죠. 앞에는 역시 데칼로 서러브레드의 약자가 쓰여져 있고, 내부의 몰드도 화려한 편입니다. 안쪽 손잡이 가동하게 되어 있는 볼관절 존재하고, 재밌는 점이라면 신축 기믹이 있다는 거, 이렇게 살짝 분해하고 안쪽으로 밀어 넣고 다시 이렇게 살짝 닫아주면 이렇게 신축이 완료가 됩니다. 신축 기믹까지 있는 거 보면은 꽤 기믹은 나쁘지 않습니다. 당연히 백팩에 빔사벨이 있죠. 양쪽에 다 있는 형태고, 이 빔 파츠 2개 중에 하나를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건담 4호기의 진짜 무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것, 메가 빔 런처. 에너지팩의 빨간색의 리드선을 통해서 이렇게 케이블이 연결이 되고 빔 런처로 그대로 이어지는 방식의 무장입니다. 일단 작은 부분도 이렇게 다 파츠 분할되어 있고, 앞부분에 가면은 노란색 파츠 분할 역시 이루어져 있고, 앞쪽에도 무장 자체의 디테일도 꽤 좋은 편입니다. 반대쪽에는 이제 센서 부분과 함께 다른 또 빨간 색깔 파츠 분할이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디테일이 꽤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서브 그립도 존재하기 때문에 손에 쥐는 데는 큰 지장 없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만, 옛날 MG들의 고질병 같은 것 중 하나가 이겁니다. 손바닥에 고정이 따로 없다는 거. 그래서 이 메가빔 런처를 손에 쥐기가 다소 좀 불편합니다. 일단은 손에 탁 하고 고정됐다는 느낌이 많이 안 들어서 그게 제일 불편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빔 라이플도 마찬가지지만 상대적으로 런처보다는 가볍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흔들어도 안 떨어지는 수준이지만, 메가빔 런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축 처집니다. 그리고 이 메가빔 런처의 수납은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 일단은 백팩 먼저 빼고 좀 볼게요. 먼저 허리에 있는 이렇게 조인트를 당겨주면 안쪽에 조인트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리드선을 통과시켜 줍니다. 그 다음 백팩 좌우에 있는 이 고정 핀에 이렇게 슬라이드 고정을 시켜주고, 이제 반대쪽에 무장을 그대로 다시 연결을 해줍니다. 꽤 깊숙이 들어가는 편이라서 꽤 고정은 잘 되는 편이고, 이대로 이렇게 마찬가지 고정을 해주면, 자, 이렇게 해서 무장을 장착 완료할 수 있습니다. 뒷모습을 보면 이렇게
짜란. 아까보다 훨씬 꽉 찼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무장을 고정한 상태에서 오른팔 움직이는 게 조금 불편합니다. 이거가 가동을 하긴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고정하는 곳이 가동을 하는데 무장이랑 어깨랑 그대로 걸리다 보니까 가동도 좀 불편한 편이에요. 그리고 아까 허리 부분과 리드선이 연결되다 보니까 그대로 지금 좌우가 꽉 찼잖아요. 허리 돌리는 것 자체가 불편한 건 아닌데 결국은 아까만큼 돌아가진 못합니다. 리드선에 결국은 끝부분이 걸려요. 안쪽에 이렇게 꼬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구성은 초심플, 이게 전부입니다. 무장을 전부 다 장착하고 나면은 남는 게 빔사벨 파츠 한 세트, 그리고 파일럿 피규어 100분의 1 파일럿 피규어가 들어가 있고요. 당시 파일럿 피규어는 발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세워두기는 조금 불편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그대로 해치 오픈하면은 내부에 파일럿 탑승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건담 4호기와 5호기 공동 기믹 중 하나가 어깨에 있는 이 탱크 유닛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이게 고정 상태가 아니라 이 좌우에 있는 고정 레치를 다 열어주고 그리고 이대로 위로 딱 이렇게 올려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어깨에 추가 탱크 없이 만들어진 기본 형태의 4호기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무장 자체를 추가로 달 수 있다라는 거다 보니까 꽤나 이런 기믹은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액션 포즈를 취해 볼 건데 이게 이 상태에서 얼마나 이 메가빔 런처 쥐는 게 어려울까, 서브 그립까지 그대로 잡아볼까 합니다. 과연 얼마나 어려울까,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리드선의 장력을 잘 이용을 해야겠다는 겁니다. 정작 포즈를 취할 때는 리드선의 장력 때문에 앞으로 지금 튕겨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런 거 주의해야 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포즈 완성해봤습니다. 뭐 어느 정도는 손에 쥐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이제 리드선의 장력을 잘 이용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손에 역시 밀착됐다는 느낌은 크게 받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MG 건담 4호기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 동형기인 5호기도 추후에 리뷰를 하도록 할 테니까 기다려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프라 자체는 역시 가성비 하나는 좋은 것 같습니다. 손의 악력만 빼고요. 당시의 기술력으로도 이 정도까지 아주 잘 뽑는구나, 화려하다 싶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제롱이었어요.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준비 생활 되세요. 안녕! 빠바시! 네, 여러분, 건담 4호기 리뷰 재밌게 보셨나요? 일단 볼륨감이 상당히 좋은데도 가격이 저렴하다는 게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지 이제 악력, 그리고 허리 볼관절이 조금은 나중감 느슨해질 수 있다. 그것만 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세 점수 외형은 10점 줄까 합니다. 도저히 2003년에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기 힘든 분할이라든가 포인트, 그리고 전체적인 프로포션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동 특성 부분이 7점, 방금 말했던 것처럼 악력, 그리고 허리 볼관절. 허리 같은 경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애초에 조립하면 느낄 수 있는 게 이게 몸통이랑 허리가 통짜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가슴 가동 같은 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력 부분은 뭐 이제 손바닥에 돌기가 생긴 게 이 이후라서 2005년인가 6년쯤부터 이제 돌기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없었다. 그리고 이제 무장은 10점 줄까 합니다. 딱히 나무랄 데가 없어요. 특히나 이 메가빔 런처는 와, 분할 진짜 끝내줍니다. 그리고 수납 기믹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되어 있고 리드선의 디테일이나 이런 것도 참 좋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무장들도 좋았죠. 쉴드 신축 기믹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구성 및 기믹도 10점 줄까 합니다. 2,800엔. 그러니까 국내에서 N가의 10배에 사면 28,000원에 구매가 가능하죠. 28,000원에 이 정도 퀄리티라 그러면 저는 오케이. 오케이. 이 퀄리티로 지금 나왔으면은 아마 3,500엔쯤은 하지 않았을까요? 최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롱이었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여러분 안녕! 빠바시!